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128페이지를 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부분에 있는 건데,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뭐 기본형 돼 있고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꼭지점 좌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거에 관해서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그러면 일단은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 즉 표준형부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표준형이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완전 제곱식 꼴을 우리는 표준형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는 이 표준형에서는 꼭지점 좌표를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 좌표는 p, q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 꼭지점의 x좌표인 이 p가 바로 뭘 의미하냐면 바로 추계방정식을 의미해요. x는 p다라는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야. 이게 바로 x는 p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추계방정식은 바로 뭐냐면 여기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칭축이잖아.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 자, 이런 걸 써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추계방정식은 바로 뭐냐면,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구간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구간을 나누는 경계선이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중요했던 내용이었었던 건데, 어쨌든 추계방정식은 이 대칭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선분의 길이가 만약에 4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2가 될 거니까 여기 좌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의미하는 거는 결국 최대 최소를 의미하는 거다. 또는 범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즉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는 이 꼭지점의 y좌표는 최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는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러면 꼭지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구나. 즉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대칭축을 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최대 최소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대칭축을 구해야 될 때 우리는 꼭지점 좌표, 즉 표준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 자, 선생님은 평행이동을 할 때 여기는 이 표준형을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평행이동은 선생님은 가로가로 화살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처음 꼭지점을 구하시고 여기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었을 때 나중 꼭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녀석을 통해서 나는 함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함수 형태로 바꿔 놓으면 이제 어떤 대입을 해서 문제를 구한다든지 어떤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처음에 2차 함수식을 통해서 꼭지점 좌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그 다음에 나중 꼭 이 3요소 가로가로 화살표 이 3요소 중에서 3개 중에서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할 때는 꼭지점 유형으로 문제를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원활하게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x 대신에 x-1을 대입하게 되는데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꼭지점 좌표 예를 들어서 1,2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으면 2,6이 될 거고 여기에서 이 녀석을 x6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x제곱의 개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세 번째는 이런 형태를 알 수 있어. 지난번에 연습을 했겠지만, 자, 꼭지점과 일반점 한 개를 알면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꼭지점과 일반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1,2가 있고 얘가 0,7을 지나는 2차 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 꼭지점에서 y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만들고 꼭지점을 통해서 표준형으로 만들고 0,7을 대입을 해가지고 a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a를 구한 다음에 뭐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일반적인 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어도 2차 함수는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축의 방정식이 x는 2다라는 녀석과 뭐 1,7과 5,4가 있다 이러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에 x좌표를 힌트를 준 거니까 2,q다라고 놓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y는 a x-2의 제곱 더하기 q 형태로 만들어 놓고 미지수 두 개잖아. 그래서 얘 대입해서 하나의 식 만들고 얘 대입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면 우리는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차 함수를 구하는 형태는 이렇게 꼭지점과 일반점 하나가 주어져 있었을 때 축의 방정식과 일반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었을 때는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다 그냥 풀어 헤쳐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일반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반형에서는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모양을 구하는 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 B, C 이렇게 세로로 적어놔요. 이렇게. 선생님 여기다가 이 플러스까지 다 썼어. 이거는 x제곱의 개수고요. 자, 이 x제곱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지? 얘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아래로 볼록했었을 때는 x제곱의 개수가 여기 있는 이 x제곱의 개수가 양수고요. 얘는 음수가 된다. 여기 있는 이 x의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대칭축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y축이 있는데 대칭축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대칭축이 y축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그래서 대칭축이 왼쪽에 있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칭축이 왼쪽에 있었을 때는 a와 부호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을 때는 a와 부호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B는 B의 개수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단독으로는 알 수 없고 항상 B하고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고, 상수항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얘는 y 절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y 절편. 왜냐면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그래서 얘가 y 절편이니까 이렇게 양수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가 되어져 있을 수 있어서 이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양수가 되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ABC의 부호를 판단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 한 A, B, C의 개별적인 부호를 알 수 있어요. 개별 부호를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또는 4A 더하기 2B 더하기 C 아니면 9A-3B 더하기 C 이런 것들의 어떤 더하는 녀석들의 부호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거랑 비슷한데 자, 이런 식으로 C의 개수가 1이 아닌 녀석들에 대한 부호를 판단하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 여기 있는 이 개별 부호를 나타내라는 거는 지금 방금 여기서 얘기한 이거를 이용을 해서 ABC의 부호를 나타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이 ABC의 부호를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부호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을 때는 뭘로 보냐면 여기 있는 이 형태는 X에 얼마를 대입해서 나오는 Y 값의 부호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거는 자 우리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얘는 바로 X에 1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의 부호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1이 만약에 1이 여기가 있어.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x에다가 1을 대입했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는 자 여기 이 부분이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얘는 x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b의 개수가 결국 x가 되니까 이 b의 개수에다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다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얘는 x는 2를 대입해서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나오잖아. 만약에 2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게요. 2가 이번에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x가 2가 있으면 2를 대입했었을 때 나오는 y값은 x축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는 자, 이 b의 개수를 봤더니 이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구나. 그럼 지금 마이너스 3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을 테니까 얘는 y값의 부호는 양수가 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자, 그런데 자 3번에서는 얘가 좀 c의 개수가 이렇게 4로 묶여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해도 c가 좀 내가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자 C의 개수로 묶어줘요. C의 개수로 묶어주면 얘는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C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바뀌고 났었을 때 이제 이 부분을 보고 여기가 개수가 C가 개수가 1이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얘를 다시 또 힌트를 얻는 거야. 아 이거는 X에 여기는 X에 2분의 1을 대입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이게 2분의 1이야. 자, 2분의 1을 대입했었을 때 나오는 부호구나. 근데 얘는 X축 선상에 있지. X축 선상에 있으면 그 값은 Y의 부호는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이 0이 될 거야.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는데 거기에 4를 곱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0이 된다. 자, 이런 쪽으로 보게 될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부호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과 이제 또 한 부분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점 3개가 주어져요. 자, 점 3개가 주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는 2차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 3개가 보통 주어져서 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점 3개를 대입해서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 1차 방정식을 구해도 되는데 그게 미지수 3개짜리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단 말이야.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결국은 유형을 좀 단순화하는 유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X절편 유형이다라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지어낸 건데 X절편 유형과 Y절편 유형으로 보통 두 개로 약간 좀 단순화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X절편 유형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X절편이 두 개가 있고 거기에 일반점이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x절편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y가 0일 때 x의 값, y의 값이니까 결국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정식의 해가 돼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인수분해를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를 응용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2,0, 3,0 그리고 지나는 점이 만약에 0,7. 자 이렇게 x절편 두 개가 있는데 y절편이 있었을 때는 우리는 x절편 문제 유형으로 우선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자, 얘 2하고 3은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되려면 x-2, x-3 자, 이런 식으로 해가 되잖아. 인수분해. 그러니까 얘가는 0을 붙였으면 그쵸?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함수 형태로 응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y는 이렇게 하시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a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단계를 만들어 주시고 자 2단계에서 바로 이제 이 a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0,7을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 맞게끔 뭐 표준형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형으로 하든 전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절편 유형이라는 거는 x절편이 두 개, 일반점이 하나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유형이다라는 거는 y절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개가 있지. 그래서 y절편이 한 개에다가 그러면 일반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앞으로 선생님이 일반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대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일반점이 한 개가 있다라는 얘기는 봐봐 결국은 대입을 한 번 했다라는 얘기고 일반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는 대입을 두 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y절편을 보면 이 y절편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이 c가 결국은 y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C로 C의 값을 숫자로 바꿔놓고 일반점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일반점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두 번 대입한다. 그래서 얘는 약간 연립방정식을 또 문제를 풀 거야. 자, 예를 들어서 0,7이 있고요. 자, 1,2가 있고 3,0이 있어. 선생님, x절편이 있는데요. x절편이 하나밖에 없지. x절편 유형을 이용을 하려면 x절편이 두 개 있었을 때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자, 이 녀석을 통해서 y절편을 바꿔주는 거야.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7 이렇게 바꿔주면 미지수가 a하고 b에 관한 미지수 두 개가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1,2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3,0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서 세 번째 과정에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형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놔야 될 부분은 바로 뭐가 있냐면 활용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활용 문제 보면 테스트를 보면 되게 많이 틀리는데 자, 이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좀 이 한글식을 되게 무시하는데 한글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x를 설정하는 거야.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안 하니까 활용 문제에서 이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 이 생각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는 예를 들어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적고 세로를 x라고 놓을까? 그러면 가로는 x에 관해서 식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자, 이 생각을 많이 해주면 좋다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에서 활용 문제에서 이제 도형이니까 도형 부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식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이 응용되는 부분은 닮은비예요. 그래서 이 닮은비를 이용을 해서 식을 많이 세울 거니까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제 130페이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볼 때 자, 여러분들이 좀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어. 야, 꼭지점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y는 마이너스 2로 묶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의 제곱 하면은 얼마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는 a, 뭐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다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은 약간 이거를 비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선생님 뭐냐면 봐봐. 꼭지점 좌표가 주어져 있잖아. 꼭지점 좌표가 자 이렇게 꼭지점 좌표가 4, 마이너스 7이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약간 역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역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7이다. 자, 이렇게 놓고 이걸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무슨 8x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7 하면 마이너스 39다. 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여기에서 얘가
4a구나. 그래서 여기서 바로 a는 4라는 녀석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4인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보면 얘 16 마이너스 3a 제곱은 얘는 16에 마이너스 48 그리고 마이너스 48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39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꼭지점 좌표가 굳이 있는데 꼭지점을 통해서 역으로 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b제곱 플러스 6b 하고 넘어오면 두둔 플러스 9는 0. 그래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그치?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왔고 a는 4가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2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선생님은 더 좋아합니다. 근데 풀이에서도 역으로 문제를 갔었는데 오히려 선생님은 이렇게 봤을 때 자꾸 문자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꼭지점을 통해서 2차 함수식을 만들고 전개해서 비교하면 누군가 한 문자를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번 추천을 드리는 바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특강 2번을 문제를 보면 축방 2점 지나는 2차 함수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서 막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호흡이 너무 길단 말이야. 그러면 지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그 다음에 구해놓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뭘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로 y축과 만나는 점은 y 절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점 두 개가 있네. 축방은 축의 방정식 하면은 뭘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어. 바로 꼭지점에 x좌표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꼭 1,q라고 쓰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는 모르니까. 그래서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a에 x-1의 제곱 더하기 q라는 형태로 써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4,-5를 대입할 거고 그래서 연립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은 띠딩 4a 더하기 q가 될 거고 마이너스 5는 그러면 9a 더하기 q가 돼서 실제 연립방정식은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여기를 뺄게요. 그러면 5a는 마이너스 5가 나와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q는 4다라고 연립을 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4. 근데 우리 y절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4를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망하는 거야. 다 풀어놓고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주의 깊게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y절편은 여기서 이걸 다 전개해도 되지만 y절편은 그냥 x에다 그냥 0 집어넣으면 되잖아. x가 0일 때 y의 값이니까. 그래서 얘는 y절편은 3이 된다. 점의 좌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0,3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153번은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같이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도 쓱 봤더니 꼭지점이 이거 위에 있다. 뭐뭐 위에 있다 그러면 봐봐. 여기서 끊어. 꼭지점을 구해. 그러면 꼭지점을 구해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야.
자, 꼭지점을 구하는 게 1번이고 대입하는 게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꼭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닫고 찌끄레기 적어주고, 그래서 이 세 개 밑줄 쳐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x 마이너스 k의 제곱 분배해서 나가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그래서 꼭지점이 k,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다. 내가 이 문제를 잘 못 풀겠는 사람은 일단 꼭지점까지는 구해놔야 돼. 그래프의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우리는 꼭지점 좌표를 구했단 말이야. 두 번째,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x, 이거를 x에다 대입하고 이거를 y에다가 대입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이게 y 자리였고, 그 다음에 x가 k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이거 그냥 이제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두둥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k제곱 k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이어서 k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k는 2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154번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 3번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특강 3번을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항상 엄청 아까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다 녹아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자, 이런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딱 푸냐면, 일단 개별 부호를 구할 때는, 자, 이렇게 A, B, C 이렇게 적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선을 딱 그어요. 자, 얘는 x제곱의 개수고 얘는 x의 개수고 얘는 상수항이었던 거야.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적고, 자, 얘를 보면서 뭘 보냐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만 봐. 그래프를 봤더니 위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음수. 자, 얘는 왼쪽 오른쪽만 보란 말이야. 근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봤었을 때 얘는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얘랑 부호가 반대구나. 이렇게 하고 얘는 y절편이니까 여기를 봐요. 여기를 보면 y절편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도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렇게 개별 부호를 구해놓고 문제를 풀이하는 거고요. 자, 3번과 4번 부분은 뭐냐면, 자, 3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거는, 이거는 x에 1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의 부호다. x는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의 부호다. 그러면 x가 1이면 지금 어디 있겠어요? x가 1이면 여기 있겠지. 대충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양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된다. 이렇게 파악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4a 더하기 2b 더하기 c라는 거는, 자, 이거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b의 개수가 힌트야. x에 2를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의 부호다.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은 딱 x축 위에 있네.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y값은 0이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5번 좀 주의하라고 했었지. 5번은 C의 개수가 1이 아니었을 때 판단하는 거. A-2B 더하기 4C. 이렇게 나오면, 자, 내가 C의 개수로 묶어줘라. C의 개수로 묶어주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C. 자,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니까, 여기서 봤더니 b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거는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값,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데는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지.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의 부호. x축 위에 있네.
얘는 양수. 가로 안에 있는 게 양수. 양수에다가 4 곱해도 양수. 그래서 얘는 양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ABC 나오고 부호를 판단하라는 내용이 나왔었을 때는 자, 이거는 딱 이런 문제인 겁니다. 유형이 개별 부호를 판단하라는 개별 부호. 그 다음에 이렇게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서 나오는 형태. 그런데 c의 개수가 1이 아닌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게 y는 fx와 y는 gx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교점을 구한다. 교점을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지? 교점이라는 거는 같은 y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y가 서로 같다는 얘기겠지. y 좌표도 같으니까 이 y랑 같으니까 fx하고 gx하고 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서로 우변끼리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 푸는 식이 바로 뭐냐면 교점을 구하는 식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교점 구하는 식은 이렇게 딱 이걸 처음에 박스를 쳐놓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냥 나는 좀 계산에 자신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fx-gx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서 는 0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하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해가 구했는데 해가 x는 4하고 6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는 0으로 바꿔놓는 사람은 이 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건 바로 뭐냐면 이 해가 의미하는 거는 교점의 x좌표가 4하고 6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푼 사람은 이렇게씩 세우는 사람은 뭐냐면 4,6 헤맨단 말이야. 근데 바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4하고 6이다. 이렇게 알아놔야 돼. 그래서 처음에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이 식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여기가 이게 1단계고 2단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x의 값을 구해가지고 다시 해석할 때는 이 1번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의 교점을 구하려고 할 때는 둘이 같다라고 해놓고 박스를 쳐놓는 그런 연습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자, 봐봐.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해를 구했어. 이 해는 자, 교점의 x좌표야. 교점의 이 해는 의미가 뭐냐면 교점의 x좌표다. 그러니까 반대로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으로 놨었을 때 실근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실근은 곧 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점이 있다. 실근이 있다. 교점이 두 개다.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좀 편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 이런 만들 나오잖아. 그러면 이 x축이라는 거는 과연 뭐냐? x축은 우리는 보면 알겠지만 y는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y는 0. 자,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알겠죠? 무슨 교점 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는 0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는 0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다가 는 y를 붙여보면 얘가 결국 x축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는 0이다라고 놓고 푸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었던 거야. 그럼 거기서 나오는 실근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실근은 교점의 x좌표.
즉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x절편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여기서 x축과의 위치관계다 라고 나왔어요. x축과의 위치관계다 라는 얘기는, 자, 이 y는 2차 함수와 x축은 y는 0이니까 바로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거를 놓고 여기서 봤더니,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실근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실근은 교점의 x좌표다.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제 보통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근이 곧 교점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근이 두 개다. 교점이 두 개다. 실근이 하나다. 교점이 하나다. 실근이 없다. 교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근에 대한 판단하는 거 판별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 판별식을 가지고 나는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라는, 아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니까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다. 접한다. D가 0보다 작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 그럼 과연 누구하고 누가?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내가 처음에 이 박스 친 이 부분 있잖아. 얘하고 얘가 두 점에서 만나고 얘하고 얘가 접하고 얘하고 얘가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놔야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직선과의 교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별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은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를 쳐놔야 돼. 박스를 쳐놓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 b-mx 더하기 c-n은 0이다 라고 는 0으로 만들어야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x의 값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게 나오게 될 거야. 하지만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이 알파하고 베타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항상 알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아까 둘이 이 박스 친 녀석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걸 서로 같다라고 해서 는 0으로 만들어 가지고 x의 값을 구한 이 해는 바로 뭐냐면 교점의 x좌표.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의 x좌표? 바로 얘와 얘. 얘와 얘의 x좌표가 된다. 또는 선생님 이렇게 만들었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이거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함수, 이거는 fx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hx라고 할게요. 이거는 바로 이 hx와 x축과의 교점이 여기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거는 뭐였냐면 y는 fx는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였던 거야. 근데 얘는 fx였던 녀석이고 얘는 hx니까 함수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점을 구할 때 서로 같다라고 놓고 박스 쳐놓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판별식을 쓸 건데, 자, 두 교점 구한 누구하고 누구와의 관계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놓고 나는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는 0으로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런 다음에 판별식 D를 할 건데 판별식 D가 0보다 컸어. 그러면 이거는 자, 교점이 두 개인데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 두 개냐. 학생들이 대부분은 항상 판별식 D가 나면 그냥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ax의 제곱 더하기 b-mx 더하기 c-n이라는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mx 더하기 n과의 관계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박스를 쳐놓고 내가 판별식 D를 구했으면 얘와 얘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둘이 fx는 gx다. 이게 바로 교점을 구하는 식. 그래서 나는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고 2단계는 는영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구해가지고 판단은 이걸로 판단을 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면 자, 156페이지 부분부터 볼 건데 여기서도 너무 그냥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X축과의 교점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럼 X축 그러면 뭐라고 했었지? 얘는 Y는 0. 그러니까 얘는 0이다 라고 놓고 X의 값 구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와 X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제 Y는 0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57번을 보면 아까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지. 그러면 X축이니까 얘는 Y는 0이야. 그래서 처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X-4는 0이다 라고 놓고 판별식 D를 이용을 하세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계산하지 않고서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약간 좀 꿀팁을 하나 주자면 판별식에 대한 거. 자, 이 X제곱의 개수가 우리는 보통 1이 되는 녀석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1 아니면 그냥 양수라고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음수면 응? 어떤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 여기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이거 상수면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돼 있어요.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자, 왜냐면 자,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 있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b를 했어. 근데 얘는 어차피 0 이상인 수인데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4를 곱했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돼가지고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상수항이 음수면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상수항이 음수면 얘는 판별식 D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봐봐. 4번도 보면 상수항의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데 상수항이 얘면 얘는 판별식 D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걸 좀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얻어 걸리는 약간 꿀팁 같은 거니까 이거에 관련돼서는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지? 158번을 보면 자, 직선의 교점 그래프와 직선이라고 얘기했잖아. 직선.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점을 구할 때는 일단 1단계는 2x의 제곱 더하기 x-2는 10x-6이다 라고 하고 여기다가 네모를 쳐요. 네모를 쳐놓고 나는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는영으로 바꿀 때 2x의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4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교점 x좌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데 1, 2, 4, 1 해서 마마 해가지고 x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는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교점 x좌표가 4하고 2분의 1이 되는데 그럼 만약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학생들이 4,0 2분의 1,0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4하고 2분의 1이었는데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의 좌표냐면 바로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였던 거야. 그러면 교점 좌표를 구하라. 여기에서 교점 좌표를 구하라고 한다면 x가 4였잖아.
그러면 얘도 y, 원래 얘도 y였고 얘도 y였으니까 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대입을 했었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40 빼기 6, 34. 교점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을 대입했었을 때도 5,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교점 좌표는 여기 부분이 0이 아니에요. 아까 이 0이 됐던 거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할 때 여기가 0이 나오는 거지,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때는 여기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쪽에다가 대입을 해서 y 좌표를 따로 별도로 구해줘야 된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59번을 이제 보면 여기서 위치관계를 말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위치관계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교점관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위치라는 말 자체가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나느냐, 접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을 할 때 위치관계를, 만약에 위치관계? 그러면 교점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교점관계? 이렇게 하면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부터 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 교점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교점을 구할 때는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x-2를 해놓고 이거다가 이렇게 박스를 치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 놓고 나는 여기에서 교점에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관계 어떻게 되느냐, 교점이 두 개냐, 하나냐, 아니면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보면 판별식 D로 가는 거야. 그럼 얘는 판별식 D를 구해보면 당연히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교점이 없구나. 누구하고 누가? 이걸 보면 안 돼. 그 박스 쳐놓은 얘와 얘가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x축과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는 이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하고 x 마이너스 2하고 하면 되겠지. 이게 저 린저링 윌은 누구요? 누구지? 센스가 기가 막히네. 수하 선생님도 수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되게 열정적인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박스, 오늘의 수업 포인트는 교점을 구할 때는 이렇게 박스 쳐놓고 뭔가를 구한 다음에 해석은 다시 되돌아와서 이 박스를 보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번을 보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따당 실수 A 값을 보시오. AB 값을 구하시오.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딱 생각이 날까? 얘를 봄과 동시에 생각이 뭐가 나야 되겠죠? 아하. 자, 선생님이 X절편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X절편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꼴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y는 x제곱의 개수가 2고 x절편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얘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해도 선생님이 가장 강추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선생님이 강추를 하는 거야. 뭐 물론 마이너스 2,0과 4,0을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하지만 뭔가 좀 살짝 좀 그래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간지나게 인수분해꼴로 딱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굳이 다 쓸 필요 없잖아. 그럼 이 정도는 암산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정도로 그냥 바로 구해놔도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막 자꾸 이거를 막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암산 정도는 되는가? 돼야겠지. 그랬을 때 A하고 B값 구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저런 식으로 구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이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을 보면요.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A, B라고 했는데 이게 루트 2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는데 당황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 그림을. X축 나왔으니까 X축만 그려요. 꼭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X축, Y축 다 그리려고 하지 말고 X축 그린 다음에 얘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여기다가 A하고 B까지 해놓고 이게 2루트 2라네? 이런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딱 눈에 딱 하고 딱 들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건 거야, 이거. 여기.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뭐 k-3은 볼 필요도 없어. k-3.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정도는 바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얘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꼭지점에 x좌표가 3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 축방, 여기는 x제곱과 x항을 줬다는 얘기는 축방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얘기야. 축의 방정식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 꼭지점의 x좌표, 여기 있는 이 축이 삐뚤어졌어. 자, 이 축의 방정식이 바로 x는 3이었다 이런 힌트를 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축의 방정식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2루트 2가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 부분은 루트 2가 되고요. 여기 부분도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바로 B의 x좌표는 3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간 거다. 3 플러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3 마이너스 루트 2,0 이렇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나는 점 그래가지고 우리는 x축과 만나는 점 그래가지고 x축이니까 는 0을 써. 근데 교점의 x좌표. 자,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그랬지?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해. 자,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지.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였고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2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합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k-3은 곱 이용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랑 곱하면 7이죠? 근데 그게 상수항하고 같은 거니까 k는 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얘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0은 3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6, 3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k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살짝 좀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얘는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해로 이용해서 문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지저분한 근이 나왔었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을 보면 자,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다. 누구하고의 위치관계? X축하고의 위치관계. X축은 Y는 0인 거야. 그래서 위치관계를 물어봤으니까 교점관계인 거야. 그래서 일단 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와
x축은 0. 이걸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교점 좌표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짝수니까 4분의 D 공식을 써주면 좋겠죠? 혹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B'제곱 마이너스 AC예요. B'은 B를 2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니까 1-K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두 번째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K는 1이 될 거고 세 번째는 만나지 않는 거는 당연히 1보다 크다. 여기는 이 값은 1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판별식 D가 0이 되느냐 0보다 작느냐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었을 때 값이 K가 1이니까 이 1을 기준으로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생각해 놔야 될 부분이 이 값은 변하지 않아. 항상 여기는 이 부등호의 방향만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필수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4번을 보면 두 점에서 만나는 A, X좌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 이쪽 부분에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일단 이 아래로 블록인 얘랑 직선이 이렇게 만나는데 뭐 어쨌든 뭐 여기가 뭐 A, B라고 표현을 할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 다음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는 연습을 해줘야 되지. 자,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교점 만난다? 교점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교점 구하는 식인 둘이 같다라고 놓고 여기다 박스 치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x하고 3-k는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 녀석의 교점 x좌표 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A 점이라고 돼 있지만 이 녀석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교점인 거야.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냐면 방정식의 해랑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2래. 그러니까 방정식이 얘가 해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는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대입을 하게 되면 k의 값은 얼마가 되겠죠? k는 해볼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k. 그래서 k가 5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k 값이 아니라 b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그치? b의 좌표를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k에다가 5를 다시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돼가지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해가지고 1,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 a가 교점 x좌표였으니까 이게 b의 x좌표겠지. 그래서 b의 좌표를 1, 0이라고 쓰는 순간 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교점인데 항상 내가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열 보지 말고 여기를 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b의 좌표는 그러니까 여기다 1, 2를 집어넣어서 아무데나 둘 다 똑같이 집어넣어도 다 똑같으니까 k가 이미 5였으니까 여기다가 y를 붙여서 b의 y좌표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6이 된다. 1,6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1,0이다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여기다가 이거 그 답 옆에다가 b의 좌표는 1,6 해가지고 1,0 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1,0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 찍 긋는 것까지 해놓으세요. 여기 이 는 0이라고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그래서 왜냐면 여기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구하면 당연히 2를 집어넣으면 y는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박스를 쳐놓으라고 하는 거야. 얘와 얘의 교점. 그러니까 b의 좌표가 지금 1,6이라는 녀석이 됐던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이 나왔다라는 거는 자, 이건 거야, 이거. 이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 y가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이게 바로 1,0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그냥 생뚱맞은 함수잖아. 이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점을 구할 때 이렇게 매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박스 치는 거를 잊지 않고 문제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자, 필수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5번을 보면 자, 여기서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 한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나왔지? 교점의 x좌표는 이꼴 뭐랑 같은 표현이다? 방정식의 해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함수도 결국은 뭐 그래프를 해석해가지고 결국 풀이하는 거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자, 실제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자, 문제를 쓱 읽었어.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이렇게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야? 만난다. 교점. 교점을 구하는 식. 교점을 구하려면 교점을 구하는 식이네. 그러면 둘이 일단 같다라고 놓고 해야 되겠네. 그리고 박스를 쳐놔야 되겠네. 이게 일단 교점을 구하는 식이어서 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는 0이 돼야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러고 봤더니 교점의 x좌표가 1-루트 1에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1-루트 2가 만약에 방정식의 해면 1 플러스 루트 2도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지저분한 근이 나왔었을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합곱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좌변은 두 근을 더해 2. 근데 우변은 x하고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 다음에 둘이 곱해. 그러면 좌변은 이 근을 가지고 실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우변은 상수항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b 더하기 1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a는 1이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풀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상 이런 문제가 나섰을 때 문제를 못 푸는 거는 여기 이거에서 해석, 이렇게 나오기 위한 그 메커니즘을 지금 잊고 있는 거야. 만난다. 교점. 교점 구하는 식.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고 는 0. 그래서 교점의 x좌표 방정식의 해. 그래서 구했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6번을 볼게요. 자, 이번에 또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관계 그러면 무조건 는 0 해가지고 판별식 D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위치. 자, 위치관계는 뭐로 기억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위치, 이거는 우리가 아는 말로 교점 관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교점 어떻게? 교점?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 그리고 박스를 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자, 이 박스의 의미는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제
계산을 해낼 때는 이제 는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나는 여기서 교점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나는 판별식 D로 할 거야. 근데 짝수니까 4분의 D로 하겠네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K를 가지고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4분의 D가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얘가 어떻게 할까요? 보면 2 플러스 2K네. 그래서 0보다 큰 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가 될 거면 얘는 K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